자, 지난 시간에 디지털로 사용될 때를 보니까 컷업 모드 아니면은 오밍 모드에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됐을 때는 오밍 모드, 오프 됐을 때는 컷업 모드. 이렇게 두 영역만 따졌을 때가 디지털로 사용될 때고요. 만약에 모스 FAT를 이제 아날로그로 사용을 하려고 그런다 할 때는 우리는 주로 정폭기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가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컷업 모드하고 세츄레이션 모드하고 오밍 모드가 있는데 디지털용은 컷업 모드하고 오밍 모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는 세츄레이션 모드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모스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한다면 그 모스의 하는 역할이 바로 정폭기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스가 만약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 VDD는 DC, VI는 AC, 그래서 VIT는 앰플리튜드가 VM인 사인 함수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인가되는 DC 전압하고 여기에 인가되는 어떤 주파수 오메가인 AC 신호 두 개가 있는 거니까 CC에 대한 임피던스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VDD에 대한 임피던스하고 VI에 대한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로는 중첩의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VDD에 대한 응답. 응답을 구할 때는 VI를 갖다가 제로로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CC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CC가 있고 VI는 제로니까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VI가 제로니까 여기는 숏서킷이다. 근데 C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GCC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 VDD에 대한 응답이니까 VDD의 주파수는 오메가는 제로. C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 따라서 CC가 갖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무한대가 되고 따라서 오픈 서킷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픈이에요. 오픈이니까 이쪽 세로는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회로하고 똑같아져요. 이거는 많이 봤던 회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라고 둔다면 VGS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DD라는 어떤 값이 될 거고 그것이 당연히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죠?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적으면은 컷업 모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한다면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 ID는 KN의 VGS-VTN의 자성 이렇게 구해질 거고 VDS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DS는 흐르는 전류 ID VDD에다가 RD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VGD는 VGS-VDS 구해보니까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적더라. 그래서 가정 성립한다. 자, 그걸 갖다 출력 특성으로 그리면요. VDS가 있고 RD라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VGS가 여기서 구한 를 갖다가 VGS1이라고 두겠습니다. VGS1일 때 출력 특성이고 로드 라인을 끄니까 이런 식으로 꺼지고 RD분의 VDD라는 로드 라인을 끄고
만나는 교점을 보니까 요게 VDS, 요게가 ID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구하느냐 하면은 AC V 두 번째 VI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회로 이론을 적용하면은 두 개의 전원이 있으니까 VD에 대한 응답, VI에 대한 응답. 그러면은 CC가 갖는 임피던스 GCC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C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회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DC 성분이 없으니까 인가되는 전하 VI에 대해서 나오는 토탈 응답이니까 전부 다 AC로 표현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VGS가 보니까 여기서 요 단에서 여기서 여기로 들다 보면은 여기 오픈 서킷이니까 VI의 측면에서 들다 보면은 회로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VI에서 GCC를 거쳐서 R2가 그라운드로 가고 R1도 그라운드로 가거든. 그래서 R1과 R2의 병렬값하고 GCC의 크기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스몰 VGS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VGS가 바로 VI하고 같습니다. 얘 크기하고 얘 크기 비교하니까 얘가 엄청나게 커. 그럼 얘는 거의 안 걸리죠. 여기 다 걸리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CC를 갖다가 숏서킷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숏서킷으로 해도 지금 이 해를 푸는 거나 숏서킷 해서 문제 푸는 거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서 VI의 주파수에다가 오메가 CC를 곱했을 때 CC가 매우 크든지 오메가가 매우 크면은 얘는 숏서킷처럼 행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VI에 대한 응답을 들다 보니까 VGS인데 VGS가 지금 이 회로로 보면요.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커야 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VI가 매우 작아요. 매우 적기 때문에 이 회로의 동작은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게 VI라는 ACC를 인가하나 안 하나 여기서 나오는 건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첩의 원리로 전원의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로 풀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글로 가긴 갑니다. 이렇게 가요. 가는데 이때 이 모스도 AC 모델로 써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DC 모델로 AC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로를 갖다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G가 제로니까 R1과 R2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CC라는 캐패시터가 달리고 요게 VI라는 스몰 시그널이 이렇게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VDD라는 전압이 인가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실질적으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DS,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D,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들었는데 우리 모스의 특성식 중에 하나인 IC가 제로라는 걸 쓰는 거예요. 써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제로니까 끊어지고 이쪽 파트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 사실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중첩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VGS는 VDD에 대한 응답이 하나 나올 거고 VI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VDD에 대한 응답은 얘가 오픈 서킷이니까 아까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R1 플러스 R2분의 R2 VGS, VDD. 이것이 아까 VGS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에 이제 DC 성분이고 더하기 VDD에 대한 응답 플러스 VI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인데, VI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는 VDD를 제로로 보내니까 얘가 그라운드로 가요. 그렇죠? 그럼 회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회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출력 전압은 VI니까 그냥 VI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이만한 크기의 전압에다가 VI를 더하는 만큼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VI가 시간에 따라서 VM sin 오메가 T로 변하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VGS도 VGS1이라는 센터 포인트를 갖고 위아래로 앰플리튜드가 VM인 사인 웨이브가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지우고 파형을 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t에 따라서 VI의 파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앰플리튜드가 매우 적은 VM으로 변하고, 그 다음 여기에 파이고 여기에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GS의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VGS1이라는 센터 포인트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제로냐, 파이냐, 2파이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시간이 오메가 t가 제로일 때, 파일 때, 2파일 때는요, VGS가 VGS1이니까 출력 특성이 이것이 맞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쪽으로 로드 라인 방식을 보면요, 주어진 회로의 로드 방식은 로드 라인 이퀘이션을 보면은 VDD는 RD에다가 ID를 곱하고 그 다음에 VDS의 합과 같으니까 로드 라인을 끄면은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드 라인은 그대로 있는데 VGS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출력 특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메가 t가 제로냐, 파이냐, 2파이냐 이 세 포인트에 대해서는 VGS가 다 같이 VGS1이니까 이것이 출력 특성이에요. 그런데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자,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면 VGS는 VGS1에다가 VM만큼 더한 값이에요. 그렇죠? 앰플리튜드가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출력 특성이 얘가 아니고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VGS가 VGS1 플러스 VM일 때의 출력 특성. 그러면은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V1, 여기가 I1이면 오메가 t가 2분의 파일 때 VGS가 얘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1,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I1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은 오메가 t에 따라서 여기가 ID에 대한 파형을 그립니다. 0, 파이, 2파이. 그러면은 제로일 때는 요때는 ID만한 전류가 흘렀어요. 파일 때나 2파일 때는 세븐째 불고 2분의 파일 때는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그거는 ID보다는 전압이 큽니다.
여기서 흘러요. 자, 오메가 t가 제로일 때는 id만한 전류가 흘렀는데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i만한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메가 t가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보니까 VGS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쵸? 증가하니까 출력 특성이 어디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점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출력 전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ID의 파형을 그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VDS를 볼까요? 처음에는 VD만한 크기가 있었는데 요만한 크기가 있었어요. VDS. 그런데 오메가 t가 되니까 요 V1만큼 VDS보다 적은 V1만한 전압으로 갔습니다. 제로일 때, 파일 때, 2파일 때는 VDS, 2분의 파일 때는 V1만큼 이렇게 떨어졌는데 VGS가 이렇게 올라가면 출력 특성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로드라인하고 만드는 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VDS는 VDS에서 V1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가면요 다시 VGS가 피크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출력 특성이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그러면은 만나는 점을 왼쪽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출력 전류는 ID로 다시 감소하고 VDS는 다시 VDS로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이제 2분의 3파이로 갔어.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요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VGS가 이번에는 VGS1에서 마이너스 VM이라는 값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력 특성이 얘보다는 감소해요. 그래서 요점에서 만나게 되고 요점의 값을 V2, 요점의 값을 I2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전류는 2분의 3파이가 될 때 요만한 전류 값이 흐르게 되고 여기는 요만한 전압 값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어디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고 다시 올라오죠. 그쵸?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요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VI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회로를 갖고 계산해 본 견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센터 포인트인 VGS1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출력 특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도 위아래로 스윙하게 되고 출력 전압도 위아래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의 진폭은 VM이고 얘의 진폭은 만약에 VM보다 크다면 출력 파형의 앰플리튜드는 입력 파형의 앰플리튜드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정폭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0M은 출력 파형의 진폭이라고 봅시다. 여기서만 요 간격이죠. 여기 진폭이죠. 센터 포인트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폭만, AC만 따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VOM하고 VM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정폭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세츄레이션에 흐르는 전류 ID가 KN의 VGS-VTN의 자성입니다. VGS가 증가하는 거에 제곱에 비례해서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니까
VGS가 등 간격으로 변하면은 여기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의 간격은 더 넓어지죠. 위로가. 그래서 아이디어의 파형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로 올라가는 요 진폭보다 요 떨어지는 진폭이 작아요. 비대칭 정연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연파가 되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요 폭이 좁아야 돼요. 크면은 완전히 폭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얘 진폭이 굉장히 적다면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호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은 요 VM이 매우 적을 때 잘 성립을 하는 거예요. 요 진폭이 굉장히 적다는 의미로 우리는 small signal이라는 단어를 붙습니다. 즉 입력 신호의 변화량이 굉장히 작을 때 잘 맞아떨어져요. 크면 에러가 있다. 많이 있다. 그러나 에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에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에러가 있겠다 하는 정도의 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신호가 적든지 크든지 지금 방법 외에는 다르게 계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산을 해놔놓고 크든 적든 계산을 해놔놓고 클 때는 에러가 있겠구나 하는 의미만 갖고 가면 됩니다. 작을 때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니까 우리가 small signal이라는 말을 붙고 이와 같이 회로를 꾸미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출력 전압 VDS는 입력 VI를 갖다가 정폭시켜서 내보낸다. 똑같은 정연파로. 그래서 이 회로는 정폭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시시콜콜한 거는 4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도 나오게 되고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이제 입력 전압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봐요. VM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것이 변화 폭이 넓어집니다. 그쵸? 넓어지면은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 넓게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 점선 안쪽으로 가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컷오프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VM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세츄레이션 모드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정폭기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폭기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모스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포인트, 그러니까 AC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의 동작점이 너무 위에 있든지 너무 아래에 있으면은 조금만 전압을 증가시켜도 컷오프 영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세츄레이션 모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C점은 그러니까 AC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의 동작점이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좁아지고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C 전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DC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냥 서해안에 배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얘를 갖다 서울까지 끌고 와야 돼. 그러면 한강을 이렇게 지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 그래서 물이 너무 적으면은 배가 땅바닥에 닿여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배를 띄우기 위해서 한강에 물을 많이 흘리게. 그러면 오느냐? 그렇지가 않죠? 너무 많으면 얘가 다리에 걸려서 못 와.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가 너무 위에 있으면은 올라가는 쪽이 오밍 영역으로 가서 못 쓰고 너무 낮으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컷오프 모드로 가기 때문에 못 쓰고 따라서 적당 포인트에 DC 바이어스가 가야 된다. 즉 적당량의 물이 한강에 흘러야만이 배가 정상적으로 서울까지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양을 갖다가 조절하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로 봐서는 바이어스다.